이번 시간에는 18쪽을 보면은 거기 이제 재무상태, 재무성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재무상태란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무성과란 이익이 얼마냐 손실이 얼마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여기까지는 됐네요. 자, 그런데 자산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18쪽의 박스, 자산 자체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산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산의 이해하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 첫째, 가장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바꿔 말하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순수한 자기 돈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본을 차입해서, 자금을 차입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자, 부르는 거 밑줄 그세요.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재무활동,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재무활동. 둘째,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예를 들어 상품,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등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금융자산, 예를 들어 대여금, 예금,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도 하고, 남는 자금은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그리고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제3자에 대한 채권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재무활동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을 이용해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타 자산을 준비하는 활동을 투자활동하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투자활동만 땡글뱅이 치세요. 앞에는 뭐 밑줄 그을 필요 없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밑줄 친 데 있죠? 거기 영업활동이라고 나온 것, 재무활동이라고 나온 것, 거기도 땡글뱅이 치시고. 셋째,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의하여 준비된 현금 및 기타 물품 등을 이용하여 기업의 설립 목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기업의, 자, 부르는 거 밑줄 그세요.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을 영업활동 해놓고 영업활동에다가 땡글뱅이 치시면 되겠네요. 이와 같이 기업의 경영활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 그리고 채권 같은 거, 이걸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자, 이거는 아주 나중에 여러분한테 현금 흐름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건 용어만 익숙하시면 돼. 기업의 경영활동은 세 가지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때 자, 혹시 기억나시는 분만 대답해 보실까요?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은 무슨 활동? 재무 활동.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등을 사고 파는 활동을 무슨 활동? 투자 활동인데 여기는 밑줄을 그라 그래놓고 여기는 밑줄을 그라고 안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물품 등을 사고 파는 활동 속에는요, 영업 활동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개념 정리만 하자고.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은 재무 활동,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을 영업 활동, 그리고 막연하게 물건 사고 파는 게 투자 활동, 요 정도로만. 기업의 경영 활동은 세 가지: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자, 아주 뒤에서 설명할 내용인데 여기서 막연하게나마 이 개념을 기억하고 계시면 장기적으로 회계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 미리 써놨고. 자, 그럼 자산이란 거 뭐냐?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자산입니다. 자산. 자, 기업을 경영하려면 제일 중요한 뭐가 있어야 돼? 장사 미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은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남한테 빌려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내 돈 3만 원과 순수한 내 돈 필기할 필요 없어요. 내 돈 3만 원과 남한테 빌린 돈 7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기업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할 만한 자리, 건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땅도 있어야 되고, 이거 필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건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상품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뭔지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일부는 은행에다 예금을 하기도 하고, 남는 돈은 주식이나 여러 가지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서 남는 돈은 금고에다 현금으로 보관하지요. 자, 여기서 암산 연습하겠습니다. 남한테 빌린 돈 7만 원과 내 돈 3만 원을 이용해서 집 사고 땅 사고 상품 사고 예금하고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남한테 빌려주고, 그리고 남는 걸 금고에다 다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요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10만 원 됐나요? 왜? 10만 원 가지고 이거하고 요거하고 저거하고 남는 거 금고에다 보관했으니까 이게 바로 다 된 게 10만 원이죠. 바로 우리는 이거를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은 궁극적으로 뭐냐? 자, 아까 지나듯이 말했는데 순수한 내 돈을 자본이라고 말하고요, 남한테 빌린 돈을 부채라고 말을 해요. 이걸 다시 설명을 또 할 거니까 강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이걸 다 더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과 같은 겁니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한 금액과 같은 것이고, 기초 강의할 때는 이렇게 강의하죠. 자산이 뭐냐? 자산의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자산이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 여기서 화는 화폐,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 재는 재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건물이나 토지나 상품이나 예금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채권. 여기도 채권이라고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채권과 개념이 틀려요.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국채, 공채, 사채와 같은 채무 상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요거 남한테 돈 빌려줬으면 나중에 뭐라 그래야 돼?
내놔 해서 받아야 되겠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 이걸 자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초, 회계를 제일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산을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죠. 자산이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와 채권을 다 더해서 자산이라고 하고, 이 자산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더한 금액과 같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과 같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가? 19쪽 땡글뱅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총칭해서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잠시 돌려서 저를 보시죠. 너무 거창해. 잠시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11월 첫 강의를 하러 제가 동탄행정고시학원을 왔네요. 올 때 집 앞에서 집에 나오다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3만 원이 들어있다고. 3만 원이. 순수한 내 돈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강의 끝나고 오다가 모처럼 만난 분들 계실 수도 있고, 혹시 소주라도 한잔 하려면은, 그리고 대리 또 불러가려면은, 이게 좀 불안해잖아. 그래서 옆집에서 7만 원을 빌려왔어요. 빌린 돈. 그리고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산은 얼마예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이게 자산이죠? 이 자산은, 자, 여러분은 자산은 현재 뭐냐? 어쨌든 원래 내 것이건 빌렸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 이게 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한잔하고 갑시다. 제가 쏠게요. 만났다고 쳐. 여러분, 3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 중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있어요? 얼마? 3만 원? 에이, 정말. 어쨌든 내가 10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이걸 적극적 재산이라 그래. 적극적 재산. 적극적 재산. 그런데 기업으로 놓고 보면요, 기업의 자산은 반드시 누군가의 몫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10만 원 중에서 7만 원은 채권자 지분이죠. 타인의 지분입니다. 타인의 몫이에요. 자, 요거 기업으로 보고 오면은 사장이 출자한 거니까 10만 원 중에 3만 원은 소유주의 몫입니다. 자기 지분이죠.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산은 반드시 누군가의 몫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산을 우린 다른 말로 지분이다. 순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꼭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막연하게 이해는 해야 합니다. 책에는 제가 총자본이라는 표현도 써 있는데, 이 총자본은 지금 설명드리려면 괜히 머리 잡아 뜯고 싶어. 회계 포기하고 싶어. 그래서 이건 생략하고.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는가? 자산을 다른 말로 총재산, 적극적 재산, 지분 이랬더니, 또 오늘 밤새 가서 외우네. 뭐 어떤 분들은 앞자리만 따서 뭐, 자, 총적지? 자, 총적지? 막 하면서 외우려고 하는 분 계시는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씩만 공부하시라 그랬죠? 오늘 나간 거 사실은 페이지 이렇게 보고 나면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제가 읽었던 거 여러분도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읽어만 보시면서 그 중에서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다른 것보다 조금 신경 써서 정독해서 한 3번 정도 더 읽고, 그리고 안 외워질 걸 내일 또 그대로 읽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것도 읽으면서 그래, 자산 어쨌든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야. 어쨌든 이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적극적 재산이야. 기업의 자산은 누군가의 몫으로 구성이 돼 있대. 그래서 다른 말로 자산을 지분이라고 해.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쉽게 나올까 봐 그래. 어렵게 나올 때만 붙어야 돼요? 쉽게 나와도 붙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쉽다 어렵다의 차이는 뭐예요? 쉽다 어렵다의 차이. 정답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나오면 쉬운 거고 모르는 게 나오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난이도가 아주 낮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다음 회계 등식 중 옳은 것은, 자산은 지분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산은 다른 말로 총재산, 또 다른 말로 적극재산, 다른 말로 지분. 결국은 자산은 지분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요거 이해를 못했던 분들은, 남들은 시험 딱 나가면서 무슨 주제가에서 어렵대, 뭐 그런 쉬운 문제만 나왔냐? 이럴 때 이거 모르는 분들은 대성통굴하면서 김성일이 이 새끼는 어려운 것만 가르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회 난리 쳤어요. 회계시험 어렵다고 난리 쳤습니다. 지난 19회 쉽다고 회계시험 너무너무 쉬워요 했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회계시험 너무 쉬워요 했지만, 그때 과락률이 49.9%예요. 대한민국 전 응시생 중에 회계원리 과락 맞은 분이 절반입니다. 쉽다고 난리 쳤지만, 20회 시험은 어렵다고 난리 쳤어요. 어렵다고 난리 쳤는데 중요한 건 과락률은 공개 안 했어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한 70%는 과락 맞았을 거예요. 대한민국 응시생 중에 7, 80%는 과락 맞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저한테 배우던 분들 죄송스럽지만 찝지는 않을게요. 계시네요? 그분들 응시하는 교실. 자, 일정 시간 되면은, 자, 나가실 분 나가세요. 그러죠. 한 30분 지나면. 저한테 배우시는 수험생들이 계신 곳은 나가는 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아니까 거의 안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고사장은 그 시간 되니까 절반 이상이 텅 비더랍니다. 아예 포기한 거죠. 그래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끝까지 문제 보면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배운 건데, 이 자식 특강 때 강의했던 건데, 씨 아는 건데, 아는데, 그러다 오셨지요. 어려워도 붙어야 되고 쉬워도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자산의 기초적인 정의까지 설명드렸네요. 자산은 일정 시점에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정의고, 5대 4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제가 말하는 5대 4자는 6대, 우리가 회계 원리를 주된 과목으로 해서 보는 시험이, 사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자격시험이 6개가 있어요.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회계 자체로만 놓고 보면
경영 지도사는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대 4자라고 말을 하는데, 5대 4, 그 경영 지도사를 포함하면 6대 4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요, 자산은 일정 시점에 이제 기업이 보유가 있는 재화와 채권을 말하고 이건 부채와 자본을 넣은 것이야 라고만 공부를 하시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 정의가 2번에 나와 있네. 2번. 자산의 구체적인 정의는 달달달달 외우는 게 좋아요. 아까 전체 재무제표 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외우셔야 돼. 자산이란 뭐냐?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자산의 정의.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다음 오실 때까지 요거는 몇 번 읽으셔야죠? 21번 읽고 오시면 돼요. 왜 21번 읽으시라 그랬죠? 가시면 반드시 오늘 복습하셔야 돼요. 졸려도 10분은 읽으시라고. 그 중에 꼭 외워야 되는 거, 제가 거짓말해 21번이 아니라 28번이네. 왜? 꼭 외워야 되는 거 3번 더 읽으라 그랬잖아. 그럼 4번이니까 7번 복습하면 4, 7, 28, 28번 읽고 오시면 돼. 못 외워서 상관없어요. 그냥 읽으세요. 나는 이미 외웠는데요. 그래도 읽으세요.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주 뇌에 박혀야 돼. 자산의 정의.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자, 이겁니다. 첫째,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로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 뭔 얘기냐? 야, 그거 내 거에 손대지 마.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나중에는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 때 이것이 통제한 겁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말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따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업의 유입에 기하게 될 잠재력이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다면 이렇게, 나한테 돈을 벌어줄 만한 잠재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야, 저거 잘 좀 이용하면 돈 좀 되겠는데, 저거 좀 잘 좀 써먹으면 난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이런 잠재력이 있을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쨌든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나오죠. 자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웬만하면 좀 잘 안 나와. 그리고 저도 옳은 것은 하고 출제하는 놈을 제일 싫어해. 그런 놈은 벼락 맞아 죽으라고 얘기하고 싶어. 옳은 것을 하고 문제 나오면요, 문제 참 더럽습니다. 근데 대부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오는데 왜? 출제하기가 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바로 이 정의를 포함해서 아주 쉽게 나올 땐 1번 지문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2번부터 정의를 포함해서 8번까지의 내용 중에서 5개를 갖다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슬쩍 말을 바꾸어서 출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2번부터 8번까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복은 이걸로 하지 않고 어디 걸로 하는가? 19쪽 맨 아래 박스가 나와 있죠. 차라리 그걸 반복해서 읽으면 위에 거 조금 덜 잊어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 박스에 자산의 특징 요약하고 나왔네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나왔는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되어야 한다. 이것도 28번짜리입니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내 손에 들어와야 자산이란 얘기야. 아, 우리 엄마가 좀 이따 나한테 유산 준다 그랬어. 내일 증여한다 그랬어. 땅 내일 꼭 준대. 내일 내 것이 될 게 확실합니다. 이거 자산 아니야. 들어와야 자산이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뭔 얘기냐? 야, 그거 내 거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의 통제력 또는 여기서의 지배력은 꼭 법적 권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지배력만 있어도 돼요. 예를 들어, 자, 집이다, 땅이다, 자동차다, 법부로 등록이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것도 휴대폰 개통할 때 제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죠? 이거 법적 권리가 있네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분필 케이스,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제 재산이에요, 이거. 이거 4만 얼마인가 그래요, 하나에. 자, 이거 제가 법원에다가 등기 등록해놨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이거 제 겁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니까. 꼭 소유권, 즉 법적 권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지배력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했고 올해도, 자, 9시월에도 했고 지금도 나가고. 근데 9시월에 강의할 때는 실례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쓴 표현이 뭐죠?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궁금하신 분은 거짓말한 게 아니죠? 지난 강의 들어보시던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대마도도 우리 땅, 독도도 우리 땅, 하와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이 나쁜 놈이야,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노래 정확하게 이렇게 불러야 돼. 하와이는 몰라도 대마도는 우리 땅, 독도도 우리 땅. 맞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대마도 우리 땅입니다. 자, 실질적인 지배력만 있어도 자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한다. 뭔 얘기냐? 직간접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자산이란 얘기예요. 나한테 돈을 벌어줄 만한 잠재력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잠재력이 있어야 자산입니다. 근데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이 되었고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장부에다가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적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 바로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한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보다는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보다는 위에 3번부터 8번까지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3번부터 8번까지 역시
제가 쓴 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3번부터 8번까지는 28번 공부 대상이 아니라 7번 공부 대상이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 읽어볼게요.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의미가 나왔네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돈 벌어줄 만한 잠재력이 있을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됐고, 네 번째. 유형자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뭔 얘기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이 되었고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물리적인 형태가 있건 없건 그런 건 따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수취 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소유권, 즉 법적 권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이거 네 가지 조건 엄청 말을 많이 하네? 귀에 딱지 앉으란 얘기예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이 되었고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법적 권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여섯 번째,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서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한번 7번까지 마저 읽어볼게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이게 뭔 얘기냐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되어야 한다. 오죽하면 아까도 예를 들기를 뭐라 그랬는가.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자산과 수익은 가능하다면 적게 적고 부채나 비용은 가능하다면 많게 적어야 된다. 따라서 자산은 내수 중에 들어와야 자산이고 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만 높아도 부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 취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뭔 얘기냐? 경영자가 길 가다가 어이구 저 회사 물건이 마음에 들어 앞으로 저 물건 사다가 써야 되겠는걸?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저 물건 사와야 되겠는걸?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회사 자산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번 주에 로또를 살 건데 로또가 거의 1등 당첨이 확실시 돼 세금 빼고 70억 정도는 분명히 들어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가 그랬어. 그러니까 70억 들어올 게 확실합니다. 또는 이 얘기에 갑자기 왜 걔가 생각나지? 자식 잘 키워야 돼. 자식. 옛날에 보호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제 강의 듣던 분은 한 번쯤 들어봤는 얘기일 거예요. 보호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젊은 친구인데 차가 굉장히 고급차예요. 그 외제차는 외제차인데 제목이 뭔지는 몰랐어. 왜 창피하게 뒤에 가서 차 이름 뭔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애가 거긴 그때는 수강생이 엄청 많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이 강의실이 꽉 차갖고 다른 강의실에서 스크린 틀어놓고 수업을 들었을 때야. 근데 그 많은 수강생들 있잖아요. 막 밥도 사고 단체로 가서 술도 사고 막 이래 돈이 썩어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야, 내가 볼 땐 젊은 애니까. 내가 볼 때는 너 이 주택가에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공부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회계 세법 이거를 배워야만 유산을 준다 그랬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와서 회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회계가 있으니까 얼핏 듣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물어봤겠지. 자기 그 건물에 관리하시는 소장님한테 회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주택관리사 회계 강의하잖아요. 회계 배우면 될 거예요. 도련님이 이렇게 나왔겠지요. 그래서 이제 회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주 만면이 색을 갖다가 띄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학원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회계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빨리 달성이 되게 됐다 이거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 봤더니 아버지가 곧 죽게 생겼다 이거야. 아, 이제 유산 얼마나 될지 수천억일지 수조원일지 상상 못하는데 지역은 얘기 안 해요. 거기 엄청난 번화가야. 거기에 엄청난 빌딩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 아버지 전화번호만 알았으면 그 도금해서 알려주고 싶어. 그 자식 새끼한테 유산 줘서 뭐예요? 사회에 환원해야지. 갑자기 걔는 우리 아버지 곧 죽으면 유산 수천억 받잖아요. 걔 그때 아마 김치국물 마셨어. 자산 처리했을 거야. 빙신. 회계 공부 똑바로 안 했을 거야. 그거 자산 아니야. 들어와야 자산이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재고 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8번.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꼭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해야만 자산이 아니라 공짜로 받아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라면 자산이다. 그러니까 3번부터 8번은 한 차례 읽으시고, 그렇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28번 읽으시면 되지요. 자산의 특징,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어야 한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물리적 형태가 있건 없건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대가를 지급했건 공짜로 받았건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법적 권리가 있건 없건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죠. 예제 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제시한, 자, 여기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교육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업의 유입에 기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맞죠?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아니죠? 따라서 증여받은 재화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맞죠?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아우, 쟤는 문제를 하도 많이 봤어. 문제도 다 외웠나 봐. 아니에요. 자, 저 5번 같은 것도 딱 항상 이러잖아. 미래, 다음 더 이상 안 봐. 미래 딱 나오는 순간 책 안 봐. 저는 이미 다 외웠으니까 미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사건 자체만은 자산이 창출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를 외운 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의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뭐 나가는 줄 아세요? 거기 보니까 왼쪽에 20쪽에 자산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러분, 남들 20쪽에 있는 자산의 예, 이거 설명하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대한민국 회계 강의하는 사람들 이거 설명하는데 10분이면 족합니다. 저는요, 3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아유, 너는 강의 기술이 없어서 남들 10분 하는 걸 3시간 설명하니 깊게 나가는 거죠. 남들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수익이 번 돈이냐면 번 돈이에요. 비용이 뭐냐? 벌기 위해 쓴 돈이에요. 다음. 쉽죠. 시험은 불가능합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제가 미리 예고 던졌잖아요. 20쪽. 다음 3시간 동안 20쪽 나가. 그랬더니 어머, 다 아는 거네. 하루 쉬어야지. 그 다음 주에 왔을 때는요, 또는 한 달, 2달쯤 지냈을 때는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 바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결석하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결석을 했다. 반드시 동강으로 지난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